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론에서 고득점을 하는 방법은 실무나 법규에서 고득점을 하려고 접근하는 방법이랑 완전히 달라요. 나중에 이제 법규는 조금 각을 잡고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론은 제가 각을 잡고 만들기보다는 워낙에 정성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성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먼저 그 과목의 속성을 말씀을 드리면, 자, 시리법 다 열심히 하면은 잘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노력으로 제일 커버할 수 없는 게 이론 과목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론 공부에 알파이자 오메가. 인생에는 정답이 없지만 수험에는 합격이라는 정답이 있고 그 과목이라는 속성이 정확하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하는 얘기랑 좀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 사람들은 2순위, 3순위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1순위가 되는 분들은 1순위대로 접근을 하면 돼요. 가성비의 문제예요. 내가 최대한 적게 힘을 들여서 점수를 크게 뽑아낼 수 있다면 그게 수험에 있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가장 가성비 있게, 가장 1순위답게, 가장 제대로 이론 점수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근데 예상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글을 좀 많이 잘 써요. 근데 이게 이제 비교급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제가 이제 글로 먹고 사시는 출판업을 하시는 분들, 작가분들, 이런 분들의 글발에다가 제가 지금 빗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공대생의 집단이라던가 아니면 감정평가사 수험계의 집단이라던가 이렇게 글 자체로 먹고 사는 것은 아닌 집단에 소속됐을 때 저는 좀 파괴적일 정도로 글을 잘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고 저희 아빠 작가세요, 본인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원래 글을 잘 써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쉬웠던 거죠. 저는 제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그걸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연습이 필요 없이 굉장히 어려서부터 체화돼 있는 사람이에요. 뭐 어디 학교 대표로 나가가지고 바로 뭐 교육청에서 상 받고 이런 게 저는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논술을 잘하면 이론이 쉬울 수밖에 없어요. 야, 씨, 너 지금 네 자기 자랑하려고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고, 그러면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도대체 이 과목의 어떤 본질을 꿰뚫었기 때문에 공부를 덜 하고도 점수가 잘 나오냐. 그럼 반대로 내가 그렇게 글을 잘 쓰는 능력이 없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점수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글을 못 쓰는 사람은 이렇게 접근해라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강사분들이 알려주고 계실 것 같아요.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점수를 뽑아내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내가 못 쓰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 방법은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론이라는 말의 정의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과목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어떻게 내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는 국어사전에 써 있어요. 볼게요. 사물의 이치나 지식 따위를 해명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반화한 명제의 체계. 지금 여기에 수험의 왕도가 다 들어있는 거죠. 사물의 이치나 지식. 자, 부동산이나 감정평가의 이치나 지식 해명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여기서 논리할 때 이 리자가 이론할 때 그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논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화한 명제의 체계. 자, 일반화했다. 그리고 명제가 체계가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론에 접근할 때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학문에서 어떤 사물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이치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지식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지, 이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유기적으로 얘네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내가 정성적으로 내가 그냥 이 학문의 진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반화한 명제들에는 정해진 정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론에서 정의를 외우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 정의와 그것이 체계화되어 있는 그 방식, 그거는 최소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걸 표현을 할 때 밑밥을 깔고 들어갈 수 있어. 알파이자 오메가, 그게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학과 감정평가 이론에 전문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옆구리 쿡 찌르면서 야, 너 전문가지? 이거 뭐야? 이거 좀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했을 때 논리적으로 술술술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묵은본 자기 뇌피셜 논리가 아니고 부동산 학문에서 정해진 그 정확한 정의와 명제들과 일반적인 체계를 가지고 설명이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논술이에요. 이 이론, 논리를 술하다. 논리를 논술하다.
이거를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이 원리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무 공부하다 보면은 또 이론이랑 또 연결돼 있잖아요. 실무랑 이론이랑 연결돼 있잖아. 대부분 삼방식이랑 뭐 시장가치 이거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법규랑도 어느 정도 조금 연결은 돼 있고. 그럼 이제 그거를 계속 보다 보면 이제 깨달음이 오거든요. 부동산이 이런 거구나. 학문적으로 감정평가가 이런 거구나 하고 학문적으로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럼 그 깨달음이 온 거를 가지고 내가 내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을 가지고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내가 정말 이론적인 소양을 갖춘 전문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 논리력과 내 일반화 명제의 체계가 내 안에 있는지를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그 전문가만 대답할 수 있는 그 질문에 논리적으로 내 생각을 논술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열심히 했어요. 아마 제 이론 공부량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모자라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실무랑 법규 공부량이 월등하게 많았으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고,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막 눈물겹게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나한테 실무랑 법규는 눈물겨운데 이론은 눈물겹지가 않은 거지. 그러면 내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면 이론적인 이해를 해가지고 내 논리를 수라는 방향으로 내가 논술 실력을 배양하고 내 글짓기 실력을 어느 정도 갈무리하면 되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개발을 시켜야 되는 거고, 물론 저도 개발을 했어요. 어떻게 글쓰기를 갈무리 있게 할 것인가. 그건 분명 개발했는데 그 관점이 단순한 암기나 그런 게 아니었던 거지. 그리고 그 반대로 만약에 내가 글을 못 쓴다. 그럼 그거대로 다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저보다 더 열심히 서브를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계시는 강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랑 저 되게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저기 오성범 평가사님 이런 분들도 이론적인 베이스가 아주 어나더 레벨이신 분들이십니다. 이론에도 분명히 체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목에서 점수를 받는 본질은 논술이라는 거.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본인이 1번에 해당하는 공부법을 해야 되는지 2번에 해당하는지 그거를 자기 객관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게 완료가 된 상태에서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이론에서 득점을 잘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걸 더 확실하게, 더 제대로 고득점을 훨씬 노력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가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글을 원래 못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왕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할 거 너무 많아. 그리고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험에서 뭐를 할 때 당연히 재능의 차이가 있는 거고 당연히 더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걸 못해, 내가 불리하면서 우울해할 것이 아니고, 그 사태 파악이 됐으면, 과목이 파악이 됐고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파악이 됐으면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이거를 해나갈 나만의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붙는 거예요. 아셨죠? 응원합니다.